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작품은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마저 감시당하는 세상에 대한 경고.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이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계.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이 작품이 얼마나 서늘한 이야기인지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 세계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 곳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기억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우리의 기억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진실 자체를 바꾸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까요? 조지 오웰의 1984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인간의 생각과 기억, 그리고 진실까지 지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아주 깊고도 무거운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오세아니아라는 초국가 사회입니다. 이곳은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놓여 있으며 사회 전체는 당이라는 절대 권력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상징이자 절대적 지도자가 바로 빅브라더입니다. 도시 곳곳에는 그의 얼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비그 브러더 이즈 와칭 유.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이 사회에는 사생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은 언제나 감시받고 언제나 통제받습니다. 생각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에 반하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그것을 사상범죄라고 부릅니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이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당원입니다. 그의 직업은 기록 수정입니다. 과거의 신문과 기록을 현재의 정책에 맞게 고쳐 쓰는 일입니다. 당이 틀렸던 과거는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과거를 지웁니다. 지워진 과거는 소각되고 새로운 과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역사는 계속해서 다시 쓰입니다. 이 체제를 설명하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 문장은 이 세계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어느 날 윈스턴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당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생각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갈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억, 진짜 감정, 진짜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때 줄리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지만 그녀 역시 체제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둘은 비밀스럽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이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개인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감정은 체제에 충성하는 감정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성을 되찾는 행위였고 체제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비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체포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곳은 사랑부였습니다. 이름은 사랑이지만 실제로는 고문과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윈스턴 앞에 나타난 인물은 오브라이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윈스턴이 믿었던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의 핵심 인물이었고 윈스턴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고문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파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실 인식을 무너뜨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은 말합니다. 2 더하기 2는 5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이 말하는 것만이 진실입니다. 오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상상하고 싶다면 인간의 얼굴 위를 군합발이 영원히 짓밟는 모습을 떠올려라. 이 장면은 1984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섬뜩한 선언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101호실입니다. 그곳에는 각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윈스턴에게 그것은 쥐였습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그는 외칩니다. 자신이 아닌 줄리아를 고문하라고. 사랑마저 배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간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시간이 흐른 뒤 윈스턴은 카페에 앉아 텔레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저항도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자신이 빅브라더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웰이 의도한 가장 완벽한 결말이기도 합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조지 오웰이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분명합니다. 권력은 단순히 사람을 지배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 생각을 지배하고 기억을 지배하고 언어를 지배함으로써 현실 자체를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언어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스피크라는 새로운 언어는 단어를 줄이고 감정을 단순화하며 반대 개념 자체를 제거합니다. 생각은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가 사라지면 생각도 사라집니다. 이 작품이 오늘날 더욱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시 카메라 속에 살고 있고 스마트폰 속에서 기록되며 알고리즘이 선택한 정보 속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와 정보는 과연 온전히 우리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편집한 현실일까요? 1984는 미래를 예언한 소설이 아니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인간 사회의 구조를 해부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1984년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윈스턴 스미스 역은 존 허트가 맡았고 줄리아는 수잔나 해밀턴, 오브라이언은 리처드 버튼이 연기했습니다. 영화는 원작의 음울한 분위기를 충실히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존 허트의 내면 연기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만 소설이 지닌 철학적 깊이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러닝타임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1984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기억은 진짜인가? 우리의 생각은 자유로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유란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 단순한 문장을 지켜내는 일.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한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릅니다.